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 10월 26일 마감 시간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거의 패닉장이네요. 네, 오늘 증시가 급격히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아무래도 구글 급락이 일단은 시발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뭐 우리 주식시장이 뭐 그럭저럭 그래도 좀 버티면서 잘 어떻게든지 뭐 회복하려고 어제도 노력하고 좀 반등이 나왔었는데 이 생각보다 알파벳 실적이 이제 좀 기대치에 못 미치다 보니까 네,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구글이 엄청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시총이 거의 1000조,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한 반 정도 되는 수준이고, 뭐 애플은 3000조, 네, 뭐 둘이 합치면 우리나라 시장 2배가 넘는 어마어마한 공룡 기업들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마찬가지 뭐 3000조, 이런 어마어마한 막대한 그룹들이 미국 주식시장에서는 이제 그래도 버티고 있는 중인데, 이제 얘네들이 무너지면 정말 전 세계 주식시장은 정말 끔찍하죠. 예,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근데 이제 얘네들이 무너지더라도 우리 시장은 미리 이미 무너졌으니까 괜찮겠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무너지면 우리는 아무 죄가 없는데 우리도 같이 죽는 거죠. IMF 때 뭐 우리나라의 경제가 뭐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다가 갑작스러운 도미노 현상으로 뭐 아시아권 국가들 태국 바트가 급락하고 그러면서 와장창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리만 사태 때 우리나라 은행이 뭐 문제였나요? 아니거든요. 미국이 문제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주식시장 사상 최저가, 그리고 뭐 우리나라 주식 매일 눈 뜨면 하한가, 왜 그랬을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투자주의, 항상 리스크에 대한 염두를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주식시장은 왜 이랬냐? 뭐 이유가 없죠. 그들의 하나의 신호 시그널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 투자자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바라보는 투자자들, 그냥 쉽게 말하면 시리기 출금하듯이 그냥 출금을 해버린 거. 그동안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많이 출금을 했죠. 출금을 이미 많이 했는데 빨리 가자, 빨리 나가자, 나갈 건 나가자. 나갈 사람들은 이제 계속 나가는 거죠. 외국인들 쭉 뭐 2달째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나갈 사람들은 나가는 거죠. 근데 그 나갈 사람들이 이제 조급하게 나가느냐, 천천히 나가느냐, 충분히 우리 물량을 소화하면서 나가느냐, 그리고 그냥 편하게 나가느냐, 아니면 시장가로 던지면서 나가느냐, 이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시장가로 던지면서 나가는 거죠. 그런 걸 이용해서 공매도 군들이 더 이용을 한 거고.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삼성전기도 13% 급락. 자, 삼성전기가 이제 급락을 했는데 보시면 이제 3분기 어닝 쇼크 충격입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 1,800억. 삼성전기 시가총액을 한번 볼까요? 네. 지금 이제 우리 현명한 투자자의 핵심은 이제 가치 투자죠, 가치 투자. 예. 그 기업에 가치가 있느냐. 뭐 이제 워렌 버핏이나 벤저민 그레이엄 같은 경우는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순자산에 대해서, 현금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강조를 많이 했는데요. 뭐 기업을 잘라서 팔아도 충분히 현금이라든지 기업 가치가 있다면,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면 투자를 해볼 만하다, 뭐 이런 논리인데, 삼성전기 같은 경우 이제 시가총액이 지금 9조 정도 하고 있습니다. 9조. 에코프로보다 약하죠. 에코프로 BM보다 작습니다. 이 막대한 어마어마한 삼성전기가 에코프로 BM보다도 시총이 낮은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분기 순이익은, 영업이익은 1,800억이니까 네. 에코프로 BM 한번 가볼까요? 천억 잘했거든요. 근데 에코프로 BM 시총이 19조거든요. 에코프로도 16조고 이제 뭐 30조대로 이제 내려왔네요. 예, 거의 뭐 100조 가려고 하다가 주가가 말도 안 되게 정신을 이제 좀 하려고 있습니다. 시장이 이제 냉정해진 거죠. 차가워진 거죠. 뜨거웠던 주식시장이, 뜨거웠던 2차 시장이 정신 차려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예, 우리가 처음에는 튤립샷을 1억을 주고 샀는데 뭐 어차피 2억 될 거니까, 2억 된다고 사람들이 말을 하니까 1억 주고 산 거죠. 그 씨앗의 가치가 진짜 1억인지 아닌지 관심이 없어요. 그냥 2억이 된다라는 사실만 믿고 투자를 하는 거죠. 에코프로비엠이 100만원인데도 200만원, 300만원 간다고 하니 내가 가지고 있는 집 재산을 다 투자해서 에코프로비엠을 사는 거죠. 2차전지에 사는 거죠.
기업의 가치는 상관이 없습니다. 앞으로 2차전지는 더 많이 나올 거고 모든 자동차는 전기차로 바뀔 거고 하늘에 날아다니는 것도 다 전기로 바뀔 거니까 맞는 말이죠. 틀린 말은 아닌데 그 기업의 핵심 기업들 주식을 사놓으면 10년 뒤 20년 뒤에는 2배 3배 올라서 엄청난 부를 이룰 거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문제는 그 10년 뒤에 가는 그 여정이 무조건 오른쪽 우상향으로만 가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하향도 했다가 수직 낙하도 했다가 수직 급등도 했다가 그 과정이 있는 거죠. 지그재그 사이클을 그린단 말인 거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위험 고지를 하느냐, 잘 안 하죠. 그런 거 얘기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한 10%, 20%, 30%, 50% 조정받고 10배 올라갈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죠. 네. 왜? 그건 모르니까. 그 사람도 모르니까. 대신에 이 기업이 10배, 20배, 30배 성장한다는 거는 기정사실이니까 그럼 주식의 가격은 기업의 가치에 같이 동행하니까 커플링 되니까 그렇게 될 거다라고 이제 얘기는 했는데 저는 계속 얘기 드렸습니다. 그렇지 않다고요. 주식시장은 그래 왔지 않았다. 미국 기업들은 그랬어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은 안 그래요. 우리나라 기업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이 페닌슐라, 이 반도 국가의 문제인 거죠. 바로 위에 북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만약에 미국에 삼성전자가 미국에 있었으면 지금 시총 1000조 넘었죠. 왜? 안전한 지대니까.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개발되어서 삼성전자 브랜드로 미국에서 LA에서 생산이 되어서 전 세계로 지금 공급되고 있다면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는 늘 지정학적 리스크를 마이너스 20-30% 깔고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언제든지 북한이 한번 쏘면 우리나라 다 없어지니까 공장들은. 그나마 지금 현대나 삼성 같은 경우는 해외 공장이 엄청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 부서라든지 핵심 인재라든지 컨트롤 타워는 다 한국에 남한에 있으니까 그렇겠죠. 예, 어쨌든. 그래서 삼성전기가 이렇게 어닝 쇼크가 나왔고 그래서 주가가 알파벳처럼 폭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주시장이 그럼 실적이 좋았으면 폭등을 해야 되잖아요. 자, 현대차 가보겠습니다. 웃긴 우리나라 주시장 웃긴 시장이에요. 그냥 우리나라 주시장은 그냥 웃긴 시장이에요. 그냥 웃긴 시장이에요. 자, 현대차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거 엄청난 실적을 발표했죠. 예. 지금 분기 실적이 또 이번에도 엄청나게 좋아서 3조, 4조 막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시총 겨우 30조짜리 회사예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수준입니다. 현대차가 그 전기차 배터리 그거 양극재응급제 만드는 회사의 수준이라는 거죠. 근데 이익은 이 기업들보다 10배, 20배 많죠. 그러면 오늘 어닝 서프라이즈 발표했으면 주가가 10배, 20배 올라가고 10%, 20% 올라가야 되는데 웬걸 안 올라갑니다. 좋은 거는 안 올라가고 정상적인 기업은 안 올라가고 현대차 보세요. 지금 뭐 28만원 갔다가 지금 17만원 와있죠. 1년, 2년, 3년. 자, 에코프로나 2차전지 기업의 말로 의하면 기업이 실적이 10배, 20배 증가하면 주가가 10배, 20배 올라간다라고 했는데 현대차 재무제표 가보겠습니다. 지금 최근 2018년부터 2023년까지 거의 5, 6년 동안 영업이익이 2조에서 15조까지 7배나 성장했어요. 그럼 주가가 7배 올라가야 되잖아요. 7배 올라갔나요? 아니요. 2018년부터 해서 연봉으로 보겠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요. 2018년도에 얼마였죠? 15만원이었는데 지금 17만 20% 올라갔어요. 20%. 3만원 올라갔습니다. 3만원. 그러니까 실적은 7배가 2조에서 15조로 증가했는데 요즘에 뭐 G 시리즈 너무 GV 시리즈 너무 잘 됐죠. 예. 그 다음에 차량 가격 자체가 다 10%, 20% 올라가 버렸죠. 그러면서 마진이 겁나 늘어나는 거죠. 예. 차는 똑같이 팔리는데도 마진이 굉장히 확대되는 겁니다. 비싸게 팔아먹으니까 우리 솔직히 말하면 등골 뽑아먹고 있는 거죠. 자동차 회사들이. 근데 뭐 우리는 모르는 거죠. 우리는 그냥 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기름값도 많이 올랐으니까. 근데 월급은 안 올라가거든요. 그냥 거지 같은 세상인 거죠. 어쨌든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기업 중에 하나가 이제 현대차인데 배당도 이제 그러면 돈 번 걸 배당으로 주겠죠. 예. 그렇게 배당을 받아가면서 이런 기업을 투자를 했으면 지금 주시장이 나쁜지나 뭐 그런지 그냥 그러나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죠. 뭐 주가가 20만원 갔다가 18만원 갔다가 뭐 10%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크게 요동치지 않는데 이제 2차전지 사신 분들은 현대차에 납품하는 2차전지를 사신 분들은 지금 미치고 활짝 뛰는 거죠. 에코프로가 분명히 300만원, 200만원 간다 했는데 지금 150만원 찍고 60만원에 왔다는 거죠. 이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인가. 이게 왜 이런가요, 주시장이? 왜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주가가 급등 안 하고 실적이 앞으로
좋아질 것 같은 기업도 급등 안 하고, 조금 이제 생각보다 기대치 못했는데 마이너스 60% 나고, 늘 그래 왔다는 거죠. 이 주식시장이란 곳은 얘가 지금 10만원짜리가 150만원 갈 때 실적이 15배 증가했나요? 아니에요. 그쵸? 2022년부터 2022년 8월까지 2023년 1월부터 2023년 8월까지 8개월 동안 그 기업의 가치가 15배 올라갈 수가 있나요? 없거든요. 근데 올라갔잖아요, 주가는. 그럼 뭐죠? 정상이 아니었던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 안 합니다. 그래, 올라가니까 괜찮아요.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딴지를 안 걸어요. 다 돈을 버니까. 예. 그러니까 모나코 왕자랑 프랑스 공주님하고 결혼해서 주식시장이 유럽 주식시장이 화랑이 되어서 막 폭등을 해서 막 2배, 3배 올라갔어요. 다 좋아. 박수가 너무 괜찮아. 근데 둘이 이혼한대. 아이씨, 왜 이혼하지? 주식시장이 폭락해서 반토막 났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모나코 이 프랑스 이 두 집안이 결혼해서 이혼을 하는데 주식시장이 떨어지냐고. 국민들이 탄원서를 막 넣었어. 국왕들한테 왜 이혼하지 말라고. 너네들이 이혼해서 주식시장이 떨어져. 그 말이 되냐. 이게 넌센스다. 말 같지도 않은 이런, 이게 주식시장이 맞냐. 성토를 토하는, 피를 토하면서 얘기합니다. 올라갈 때는 아무도 말 안 하거든요. 예. 당장 내한테 피해를 보니까, 내가 돈을 잃어버리니까 그런 거거든요.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죠. 얘가 올라가는 것도 잘못된 건데, 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 안 하고, 떨어지니까 이제 피를 토하는 거죠. 근데 이런 현상들이 주식시장에서는 늘 있어 왔고, 앞으로 또 이 에코프로 2, 에코프로 3가 나올 겁니다. 3코프로, 4코프로, 5코프로 뭐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런 시장이 주식시장입니다. 이 가상의 공간이니까, 우리의 상상으로 움직이니까. 에코프로라는 기업을 여러분 음극지, 양극지 그거 만져보고 뭐 보고 그거 사고 팔고 해보셨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냥 주식만 이거 사고 샀다 팔았다 하는 거거든요. 60만원, 이게 왜 60만원일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얘는 왜 150만원일까요? 왜 에너지 솔루션은 30만원이고 얘는 리튬 포어스는 왜 8천원일까요? 얘들 왜 이렇게 장난을 쳤을까요? 어떤 기업은 왜 시가총액이 2천억이고 얘는 왜 20조일까요?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기업의 가치를 책정을 해야 되는데, 그 가치를 너무 앞서서 미리 책정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었다는 거죠. 이번 상황은. 반대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앞으로의 미래의 성장성 가치에 대해서는 1도 반영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떨어졌으니까. 그리고 현재 실적, 현재가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해서도 가치가 없고,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솔직히 현대차가 어떻게 될지, 안 될지 나쁠지도 모르는데, 근데 그냥 뭐, 기관 투자자들이나 외국인이 안 좋을 것 같다 하면 그냥 다 안 좋은 거죠. 돈이 안 될 것 같다. 그냥 여기서 이 정도 수준에서 유지될 것 같다. 그러면 뭐 제자리인 거고, 앞으로 좋아질 거다라고 얘기하면 그냥 나를 따르라 하면 그냥 다 올라가는 거. 그 가상의 공간에서 펼쳐지는 이런 일들이 우리는 투자 판단을 흐리게 한다. 그래서 꿋꿋하게 본인 투자의 어떤 가치관을 정립하고 주식 철학이 없으면 주식시장에서 살아남기가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도 어쨌든 주식시장이 굉장히 힘든 시장이었는데, 이 또한 근데 또 지나간다. 또 지나간다. 주식이 시장 자체는 안 사라지니까. 우리 지금 보시면 서울의 수많은 시장들 안 사라지고 있잖아요. 이마트가 들어오든 하이마트가 들어오든 까르푸가 들어오든 뭐 홈플러스가 들어오든 전통 시장들은 꿋꿋하게 그 전통을 지키고 있습니다. 아마 100년이 지나도 안 없어질 거예요. 1000년, 일본 가면 뭐 1000년 된 시장도 있죠. 네, 1000년 된 가게도 있고요. 네. 살아남을 기업들은 살아남는다는 겁니다. 네. 그걸 또 유지시켜야 되는 또 우리 책임도 있고 의무도 있고, 어쨌든 주식시장이란 곳은 영원히 우리가 죽기 전까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그 기업의 가치는 계속 변하고 우리 투자자의 마음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 변화의 어떤 움직임으로 인한 시세 차익을 잘 이용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 주식시장의 변덕. 지금 어떻게 보면 기회인 것 같지만 위험한 상황이긴 하죠. 이런 위험한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경우도 많았으니까. 뭐 싸졌다라고 생각했는데 어제 에코프로나 오늘 에코프로, 어제는 비싸졌나요? 아니죠. 분명히 어제도 싸졌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더 싸졌거든요. 늘 주식시장은 그 가격이 올라갈 때도 말이 안 되게 가치가
10만 원짜리가 150만 원 간 것처럼 150만 원이 다시 10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예. 왜? 그게 주식시장이라는 곳이 그런 곳이니까. 단편적으로 신풍제약 시젠이라는 기업이 그랬잖아요. 코로나 한창 시절에 진단키트로 장사가 너무 잘 되니까 7천짜리가 16만원 20배 갔는데 지금 다시 19,000원 왔듯이. 그건 세상이 바뀌니까 이제 진단키트 아무도 사용 안 하니까 2차 전지 막 다 사용할 줄 알았는데 그냥 휘발유차 탈래. 아유, 전기차 뭐 맨날 충전해야 되고 귀찮다. 뭐 전기차도 계속 올라오고 세금 내고 뭐 이거 세금도 오른다 하고 뭐 이제 별로 그런 혜택이 없대. 그냥 주유소도 많고 그냥 난 그냥 경유차 타고 휘발유차 탈래. 어느 정도 매출이 올라간 다음부터 이제 정체되기 시작하면 그때 위험해지는 거야. 팔리긴 계속 팔리겠죠. 근데 그 성장 속도가 우리가 기대했던, 우리가 예상했던 속도 10배, 20배 올라가야 되는데, 2배, 3배밖에 안 올라가는 거죠. 점유율이 막 휘발유 차량, 경유차가 다 사라지고 막 전기차로 올라가는 속도가 막 이렇게 수직 급등해야 되는데, 플랫하게 슬슬 서서히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애널리스트들이 막 까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이게 뭐지? 하면서 막 주가가 이상한데 하면서 계속 얘는 앞으로 20년 뒤에 실적까지 반영했는데 이제 10년 뒤 5년 뒤 현실적으로 돌아오는 거죠. SK텔레콤도 그랬죠. 아무도 휴대폰을 안 가지고 있을 때는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핸드폰 가져갈 거예요. 그래서 만원짜리가 100만원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핸드폰 쓰고 있는 시점에는 SK텔레콤 주식 아무도 관심 없죠. 왜? 얘네들은 실적은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 국민들이 핸드폰을 더 쓸 일은 없으니까 이제 정해진 거니까.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겠죠. 전기차 시장이 앞으로 100배, 20배 올라갈 건데 전기차를 이미 다 타고 있어. 그러면 이제 뭐 얘는 더 이상 캐파가 늘어날 곳이 없으니까 이제 쉐어가 어느 정도 정해지니까. 그게 주시장의 경제 시스템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늘 나른 자동차로 바뀌어야 돼. 근데 이제 뭐 태양광으로 바뀌어야 돼. 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빨리 급등한 것들은 좀 조심해야 된다. 어쨌든 시장은 계속 급변하고 있고 이 변화를 잘 판단하고 계속 체크하고 그리고 이번이 또 좋은 교훈이 되었을 수도 있는 거죠. 어차피 주식은 계속 있다고 했으니까 이런 현상들을 잘 기록하고 잘 경험을 세워놨다가 잘 기억했다가 메모해뒀다가 기억했다가 다음번 주식시장의 어떤 사이클을 이용할 때 잘 이용해야 되겠죠. 그냥 확실한 거 하나는 이번 조정이 큰 종목들이 다음 조정에 다시 신고가로 가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완전히 업종이 싹 바뀝니다. 늘 그래왔어요. 맞잖아요. 그러면 코로나 시절에 좋았던 아까 얘기했던 바이오 관련 주들 뭐 시젠, 신풍제약 이런 것들이 다시 정고점을 돌파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내년 내후년에 다시 시장이 좋아지면 다시 3천을 넘어간다고 3,600, 4천을 간다 하더라도 얘네들이 다시 신고가를 잘 가지 않습니다.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요. 4천이 갈 때는 4천을 이끌 수 있는 새로운 업종, 새로운 테마, 새로운 주도주가 나올 겁니다. 늘 그래왔어요. 그때는 뭐 로봇이 이끌 수도 있고 뭐 로봇이 좋긴 했지만 뭐 다시 로봇 아니면 정말 드론 시장, 증강현실, 뭐 진짜 자율주행 100% 자율주행차가 시장을 이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또 새로운 그 내러티브 전략을 구축해서 나올 겁니다.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헤지펀드 매니저들이. 그들이 맞춘 대로 가겠죠, 시장. 틀려도 걔네들이 맞다라고 가면 가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가 어느 정도 수익 실현하면 이제 아니다라고 외국인이 2차전지 싹 다 팔고 나갔잖아요. 그러고 나서 자기 것만 판 게 아니라 다 팔고 그리고 공매도까지 쳐버렸죠. 그러고 안 좋다라고 여의도를 그냥 명령을 해버리니까 그래 애널리스트들도 다 안 좋다. 방송하는 사람들도 이제 안 좋다. 한두 명 계속 좋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 두세 명이서 이길 수 있을까요? 못 이기죠, 주시장. 주시장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것이 아닙니다. 400년 동안 전 세계에 돈을 다 벌어먹었던 뭐 JP모간 뭐 이런 사람들이 뭐 100년, 200년 된 전통 기업들이 대한민국 주시장을 그냥 가지고 놀고 있는데 우리나라 몇몇 투자자들이 뭐 기자 출신, 뭐 애널리스트 출신 몇몇 사람들이 뭐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얘기해서 한 번 맞은 거죠. 한 번 맞았죠. 왜 그러냐면 이번에 처음으로 2차 전지를 맞춘 거잖아요. 그 사람이 그러면 그 전에 현대차, 기아차, 삼성전자 모든 걸 다 맞췄어야 되는데 한 번도 못 맞추다가 이번에 한 번 맞춘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마치 뭔가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떠들다가 이제 떨어지니까 조용해졌거든요. 그럼 이제 앞으로 뭐가 될 건데? 그럼 계속 2차 전지를 얘기하겠죠. 아마 죽을 때까지 2차 전지만 얘기할 겁니다. 그럼 새롭게 바뀌는 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느냐? 못해요. 왜? 모르거든요, 자기도. 예,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 저도 모르고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맞춰져. 붐이라는 거는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죠. 제가 예측하는 게 아니죠. 붐이 일어나는 거는 갑자기 뭐 일본에서 우동 붐이 일어났습니다. 그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는 게 붐인 거예요. 주식시장 붐도 코로나 끝나고 주식시장이 이런 큰 붐이 일어날 거라고 누가 생각? 코로나 딱 터지자마자 이제 끝났다. 이제 주식은 끝났구나. 나도 이제 뭐 거의 끝났구나. 이제 주식 자문도 끝났. 전 그 생각까지 했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열심히 하자 해서 막 새벽까지 열심히 했었습니다. 뭐 어찌 끝나도 뭐 주식시장은 안 끝날 거니까 또 뭔가 나올 거니까 뭐라도 해보자 해서 하다 보니까 주식 방송도 찍고 뭐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렇게 또 망가지고 있지만 또 솟아날 구멍은 있다. 그래서 잘 보고 있죠. 이제 위험 속에 항상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를 포착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지, 노력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인 거지. 절대 끝나지는 않는다 라는 희망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희망 고문하는 건 아니고요. 정말 신락 같은 희망. 그리고 대신에 잘 공부하자. 이번에 어떤 기업들이 이 과정에서 살아남고 있느냐. 지금 저는 이제 계속 현대차 오늘 얘기를 많이 들은 것처럼 꿋꿋이 살아남고 있는 기업들이, 이 현대차가 늘 그랬어요. 위기 강해요. 늘 IMF 때도 그렇고 리먼 사태 때도 그렇고 이 위기 때 버티다가 이거 잘 버티고 이겨나잖아요. 그러면 한 번씩 폭등을 하더라고요. 그런 기억이 저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이번 3분기 실적 다 안 좋다는데 자기 혼자 꿋꿋이 잘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대차, 기아차를 이번에 잘 보셔야 된다. 이거는 그냥 삶의 지혜 같은 그런 거. 여러분들도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주식시장을 오래 하신 분들은 그래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 왔지, 유독 그렇더라. 그렇게 고개를 끄덕끄덕이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오래 하신 분들은.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자고요. 저도 무당이 아니기 때문에 현대차가 진짜 20만 30만 될지는 모릅니다. 네. 아무튼 한번 저도 관심 있게 한번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기아차를 상단으로 좀 올리고, 그리고 롯데그룹도 좀 살아난 느낌이 좀 들어요. 이제 그동안 중국 때문에 개고생을 했는데 정부한테 욕도 많이 안 먹고, 이번 정부에는 뭐 거의 카카오는 두들겨 맞는 분위기죠. 예. 저번 전 정부하고 민주 쪽하고 좀 연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현대차는 뭐 이쪽 저쪽 뭐 그냥 중립에 있는 것 같고요. 롯데는 그동안 너무 많이 중국에서 두들 맞고 일본에서 두들 맞고 우리나라에서 두들 맞고 아직 뭐 거의 죽기 일보시장인데, 그래도 얘네들은 현금 장사를 하는 애들이 껌 팔아서, 라면 팔아서, 음료수 팔아서, 실성사에다 팔아서 꿋꿋이 살아남고 있습니다. 식음료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현금 비축되어서 또 그 CPR 하고 나서 살아나면 또 다시 성장할 수 있고, 그런 기업들을 좀 유심히 좀 보면 또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 아무튼 굉장히 지금 중요한 국면이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